당신은 매일 과일은 건강에 좋다라고 생각해서 자주 드시나요? 아침에 에너지를 올리려고 바나나 한 개나 포도 몇 송이를 드신 적이 있나요? 혹은 저녁 식사 후에 디저트로 단감이나 잘 익은 망고를 자주 드시나요? 그렇다면 아마도 60세 이상 대부분이 무심코 저지르는 실수를 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겉보기엔 사소해 보이지만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신장을 약하게 만들며 심하면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실수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오면서 여전히 과일은 절대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분들은 말합니다. 저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셔요. 과일만 먹는데 왜 당뇨가 오죠? 하지만 검사 결과가 나오면 모두가 놀랍니다. 혈당이 높고 크레아티닌이 기준을 넘고 신장은 평소의 2배로 일하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도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60세가 넘으면 몸이 과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최우진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진료해온 전문의로 현재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시던 바로 그 과일들 때문에 오히려 몸이 상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몸, 특히 60세 이후의 몸은 오래 달려온 기계와 같습니다. 필터 즉 신장은 점점 약해지고 엔진관과 심장은 예전만큼 연료를 태우지 못하며 전선혈관은 딱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젊을 때처럼 달콤한 연료를 계속 넣습니다. 결과적으로 기계는 과열되고 필터는 막히며 시스템은 안에서부터 조용히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모르게요. 만약 당신이 과일의 자연당 조금쯤이야 괜찮지라고 생각하신다면 과일 속 천연당인 프럭토스의 힘을 얕보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간이 프럭토스를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그 능력이 거의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에너지로 바뀌지 못한 프럭토스는 지방으로 변해간 주변에 쌓이고 지방간을 유발하며 혈당과 지질 이상을 악화시킵니다. 더 심각한 건 많은 과일에 들어있는 칼륨이 신장에서 충분히 배출되지 못하면 부정맥, 부종, 심하면 급작스런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작년에 제가 진료한 68세 박종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짜게도 안 먹고 술도 안 마셔요. 그냥 매일 아침 바나나만 먹습니다. 그런데 검사해 보니 혈중 칼륨이 정상의 2배였고 신장 기능은 45%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건강하지 않게 먹는다가 아니라 인생의 시기에 맞지 않게 먹는다는 겁니다. 60세 이후에는 몸이 아주 빠르게 변합니다. 대사 속도는 느려지고 혈당은 더 쉽게 오르며 신장은 해마다 약해지고 심장은 전해질 불균형에 훨씬 민감해집니다. 그런데도 30대 때처럼 과일을 드시면 매일매일 약한 독을 넣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지만 내부 장기들은 묵묵히 지쳐가고 있습니다. 젊을 땐 아무렇지 않게 먹던 과일이 이 나이가 되면 조금만 먹어도 혈당이 200까지 치솟거나 칼륨 과다로 심장이 두근거릴 수 있습니다. 저는 좋은 과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쓰러지는 건강하던 어르신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병원은 이런 얘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의료 시스템은 여전히 치료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가 아프지 않으면 병원에 올 이유가 없죠. 그래서 조기 예방법에 대한 정보는 대체로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는 늘 이렇게 믿습니다. 신장은 기적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제대로 대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과일을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매일의 건강을 진짜로 돕는 구원자 같은 과일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60세 이후의 과일 선택은 단순한 식습관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질병, 장수와 쇠약을 가르는 선택입니다. 과일 하나만 잘못 골라도 평생 지켜온 건강 노력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고른다면
현재의 상태를 되돌리고 혈당을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신장을 조기 퇴행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분명하게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이 절대 먹지 말아야 할 매우 위험한 과일 4가지와 정확한 방법으로 먹으면 수명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 안전한 과일 4가지. 이건 떠도는 이야기나 민간요법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에서 수년간 발표된 의학 연구들을 종합한 결과입니다. 왜 겉보기엔 무해해 보이는 과일들이 신장을 손상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과일을 완전히 끊지 않고도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끝까지 들어만 주시면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병원에 돈 들이지 않고도 올바르게 먹어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당신이 지금 60대 이상이시거나 부모님이나 가까운 분이 그 연령대라면 각 파트를 꼼꼼히 보세요. 곧 전해드릴 정보가 당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만약 방금 제가 드린 말씀들이 내 얘기 같다고 느껴지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제가 알 수 있게요. 그리고 60대 이상에게 좋은 과일을 고르고 조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더 자세히 들으시고 싶다면 아래 숫자 2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우리가 본의 아니게 친구로 여겨온 과일이지만 사실은 60세 이상에게 보이지 않는 적이 될 수 있는 그 과일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장 먼저 여러분께 당장 멈추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과일 바로 바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나나요? 의사 선생님, 그건 잘못 들으신 거 아닌가요? 바나나는 좋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바나나는 훌륭한 에너지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에게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칼륨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중간 크기의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2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신장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이 정도 칼륨은 소변을 통해 쉽게 배출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사구체의 여과 능력이 매년 평균 1%씩 감소합니다. 즉 70세가 되면 신장 기능이 젊었을 때의 약 80% 수준밖에 남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때 바나나에 들어있는 칼륨이 혈액 속에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칼륨 농도가 안전 범위를 넘어서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건 심장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어지럽거나 손끝이 찌릿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계속 먹으면 칼륨이 심장 리듬을 교란시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 후 갑자기 쓰러지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진단 결과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으로 인한 급성 심정지. 제 환자 중 한 분인 이철수 72세 어르신은 건강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바나나 한 개와 저지방 우유를 먹고 30분씩 산책도 하셨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나쁜 습관도 없는데요, 선생님. 왜 이렇게 피곤하고 심장이 두근거릴까요? 검사해보니 혈중 칼륨 수치가 6.3 mmol, L로 정상치 3.55를 훨씬 넘고 있었습니다. 신장이 과부하 상태로 일하면서 크레아티닌이 상승했고 신장 기능은 45%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당황한 눈빛으로 물으셨습니다. 설마 과일도 조심해야 하나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고를 줄 알아야 합니다. 칼륨뿐만 아니라 바나나는 천연당 함량도 매우 높습니다. 중간 크기의 바나나 한 개에는 12-15개 당이 들어있는데 이는 정제당 한 큰술과 비슷한 양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인슐린의 반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혈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공복 상태에서 바나나를 먹으면 불과 15분 만에 혈당이 200mg/dl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이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검사 결과 초기 당뇨로 진단받고 놀라서 오신 분들인데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냥 매일 바나나 한 개만 먹었어요. 또 한 가지 잘 알려지지 않은 문제는 바나나에는 칼륨은 많지만 마그네슘은 매우 적다는 겁니다. 이 두 미네랄의 균형이 깨지면 근육 경련,
2. 피로감, 심지어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우울한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바나나를 드시는 어르신 중에는 요즘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다라고 느끼는 분이 많습니다. 만약 당신이 60세 이상이고 특히 고혈압이나 신장병, 당뇨가 있다면 바나나는 조건부 위험식품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완전히 금지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제한해야 합니다. 한 번에 반 개 이하만, 식후에만. 그리고 절대 우유나 달콤한 음료와 함께 먹지 마세요. 신장이 약하다면 완전히 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 조금 아쉬워도 앞으로 수년간 투석 의자에 앉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노년층이 특히 조심해야 할 과일은 포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포도의 달콤한 맛과 심혈관에 좋다는 이미지를 좋아하시죠. 하지만 아시나요? 포도 100기에는 약 16기의 당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사탕 4개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만약 250지 정도의 포도 한 송이를 드신다면 무려 사탕 10개를 먹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모르실 겁니다. 나이가 들면 췌장의 활동이 느려집니다. 포도를 먹으면 과당과 포도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췌장은 이를 잡기 위해 인슐린을 계속 분비해야 합니다. 이 일이 매일 반복되면 췌장은 결국 지치고 당뇨 전 단계라 불리는 위험 구간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대한당뇨병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에서 일주일에 3번 이상 포도를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당뇨병 발병 위험이 무려 2.8배 높다고 합니다. 게다가 포도에는 옥살산 옥살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체내의 칼슘과 결합하면 신장결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신장이 잘 배출하지만 나이 들면 신장이 약해져서 작은 양만으로도 결석이 형성됩니다. 신장결석은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요관이 막히거나 요로 감염, 급성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치료한 66세 윤미자 어르신이 계십니다. 그분은 포도가 혈액순환에 좋다고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식사 후 작은 포도 한 송이를 먹으며 TV를 보셨죠. 3개월 뒤 심한 옆구리 통증으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CT 촬영 결과 신장 안에 길이 1cm의 결석이 있었고 소변 속 옥살산 수치는 정상의 3배였습니다. 제가 원인을 설명드리자 그분은 한참 침묵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결국 제가 제 몸을 아프게 만든 거군요. 또 한 가지, 포도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노화 방지 성분이라며 찬양하지만 이 성분은 아주 소량일 때만 도움이 됩니다.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혈액을 지나치게 묻게 만들어 버립니다. 특히 혈전 예방제나 심장약을 복용 중인 분들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포도를 자주 먹은 뒤 코피가 나거나 팔, 다리에 멍이 쉽게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도를 정말 좋아하신다면 다음을 꼭 지켜주세요. 한 번에 5, 6알 이하로만 드세요. 밤에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요거트, 와인, 약과 함께 섭취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너무 단 포도 샤인머스켓, 흑포도보다는 산미가 있는 초록포도를 선택하세요. 하지만 혈당이나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이라면 포도와 포도 제품, 포도주스, 포도잼, 건포도까지 모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 제품의 당 함량은 생포도의 2배 이상입니다. 서울에서 건강 상담을 하던 중 한 어르신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뭐 먹을 게 있나요, 선생님? 저는 미소 지으며 말씀드렸습니다. 먹을 건 많습니다. 다만 나이에 맞게 골라야 합니다. 60세 이후의 건강은 무엇을 얼마나 먹느냐보다 무엇을 피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친구라고 믿은 과일이 몸을 천천히 약하게 만드는 진짜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단 한 입만으로도 위와 간에 큰 부담을 주는 2가지 과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한국의 어르신들이 이 과일로 인해 피로감, 더부룩함, 불면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혹시 망고나 감을 자주 드신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유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세 번째로, 제가 60세 이상 환자분들께 늘 각별히 주의하라고 말씀드리는 과일 바로 망고입니다. 겉모습은 화려하고 달콤하고 고소한 향이 나며
많은 분들이 열대 과일의 왕으로 생각하시죠. 하지만 60세를 넘기셨다면 망고는 침묵의 신장 살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나요? 잘 익은 보통 크기의 망고 한 개에는 약 45개 당이 들어 있습니다. 탄산음료 한 캔보다도 많습니다. 젊은 사람은 섭취한 당이 빠르게 흡수되어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췌장의 반응이 예전만 같지 않아서 인슐린 분비가 느리고 효율도 떨어집니다. 그 결과 혈당이 몇 분 만에 250, 300 mgdl까지 치솟았다가 다시 급격히 떨어지면서 온몸이 풀리고 손이 떨리고 어지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부산에 사는 65세 정명희 씨를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매일 저녁 식사 후에 피부와 시력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망고를 몇 조각씩 드셨습니다. 3달쯤 지나자 자주 피곤하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시야가 흐려졌다고 하셨죠. 검사해 보니 공복 혈당이 190 mgdl, 간 수치 간효소가 상승했고 중성 지방, 트리그리서라이도 비정상적으로 높았습니다. 제가 이유를 설명하자 그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겨우 망고 몇 조각 때문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60세 이후에는 망고가 더 이상 무해한 디저트가 아닙니다. 망고에는 우루시올이라는 비교적 덜 알려진 화합물도 들어 있습니다. 온나무에 존재하는 바로 그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입 주변 피부의 발진, 붉어짐, 따가움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약간 따갑고 말 정도지만 면역이 약해지고 피부가 얇아진 노년층에겐 반응이 훨씬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는 망고 반 개만 먹고도 입술이 붓고 목이 가려우며 심지어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망고에는 비타민 K도 많습니다. 이 성분은 특히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분들에게 혈액 응고 과정의 간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심장약이나 혈액을 묻게 하는 약을 매일 드시는데 겉보기엔 건강식처럼 보이는 망고 스무디 한 그릇이 오히려 혈액을 과도하게 묻게 만들어 코피나 심하면 위장출혈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망고는 소화도 까다로운 과일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소화 능력이 떨어지고 소화효소 분비도 줄어드는데 망고에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고 위를 자극하는 효소도 들어 있습니다. 공복에 먹으면 더부룩함, 역류, 명치, 통증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또 고단백 식사, 예를 들어 고기구이, 뼈국 뒤에 망고를 먹으면 위산 분비가 늘어나 간과 위가 2배로 일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저는 한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30대에는 망고 한 접시를 먹어도 멀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대에는 몇 조각만으로도 간과 신장이 밤을 새워 처리해야 할 수 있어요. 그분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머리카락만 하얘지는 게 아니군요. 과일까지 달라져야 하다니요. 이제 마지막 과일 감곶감 포함입니다. 한국의 가을 풍경에서 집 처마에 주렁주렁 매달린 붉은 감을 빼놓을 수 없죠. 어르신들이 특히 좋아하는 과일입니다. 달콤하고 부드럽고 배를 따뜻하게 하는 듯한 느낌을 주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단맛이 위, 신장, 혈관을 조용히 해칠 수 있습니다. 감의 가장 큰 문제는 탄닌단인에 있습니다. 떫은 맛을 내는 수렴성 물질이죠. 탄닌은 위 속에서 음식의 단백질과 결합해 위석이 유착물, 게스트릭 비조아이라 불리는 단단한 덩어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위의 연동 운동이 강해서 이런 덩어리가 배출되기도 하지만 노년층은 위의 수축력이 약하고 위산 분비도 적습니다. 그래서 탄닌이 점차 뭉쳐 돌처럼 단단한 덩어리가 됩니다. 한번 형성되면 내시경으로 제거하거나 경우에 따라 수술이 필요합니다. 대구에 사는 70세 김영자 씨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복통과 지속적인 구역질로 입원하셨는데 밤마다 배고플까봐 감을 조금씩 먹었다고 하시더군요. 내시경 검사에서 달걀 크기만 한 감 유래의 위석이 발견됐습니다. 내시경 수술로 제거했고 5일간 입원 치료를 받으셨죠. 회복 후 그분은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감은 안 먹을래요, 선생님.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이 예전과 달라진 겁니다. 탄닌 외에도 감의 당 함량은 매우 높습니다. 감 한 개에 약 25개 당이 들어있는데 이는 흰쌀밥 한 공기의 당량에 가깝습니다. 특히 밤에 감을 자주 드시면 활동량이 적은 시간에 혈당이 높게 유지됩니다. 남는 당은 결국 지방으로 전환되어 고지혈증, 복부비만, 동맥경화를 부추깁니다. 감 말린 겉곶감을 즐기시는 분들은 위험이 더 큽니다. 건조 과정에서 물은 날아가고 당과 탄닌은 농축되기 때문에 한 조각 안의 당과 탄닌은 생감 대비 최대 3배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탕 대신 곶감을 먹는다는 분들이 계시지만 실제로는 작은 조각 2개가 설탕 가득한 탄산음료 한 잔과 맞먹기도 합니다. 감은 변비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탄닌이 장의 연동 운동을 억제해 대변을 단단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원래 소화가 느린 노년층에게는 가벼운 장폐색 복부팩만 지속적인 가스참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감을 우유, 게, 해산물과 같이 먹으면 탄닌이 단백질과 결합해 난용성 침전물을 만들기 쉬워 소화불량이나 가벼운 중독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감 속 베타카로틴, 베타카로텐을 과다 섭취하면 피부와 눈이 약간 노랗게 되는 카로틴 혈증가성, 황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해롭지는 않지만 간이 비타민 과잉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신호입니다. 60세 이후엔 간 기능이 떨어지므로 일주일에 감을 몇 개만 드셔도 코 주변이나 손에 노란빛이 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께 설명드릴 때 저는 종종 이런 비유를 씁니다. 우리 몸은 오래된 집과 같습니다. 벽돌 하나하나 즉 세포가 수십 년을 버텨왔죠. 관리를 잘 못하면 과일 하나 잘못 고르는 작은 실수만으로도 벽에 금이 가고 결국엔 집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망고나 감이 아무리 달고 맛있어도 60세 이후에는 단맛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몸이 필요한 건 즉각적인 단맛이 아니라 안정감, 가벼움, 그리고 절제입니다. 과일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남길지 알아야 합니다. 그 선택이 곧 당신의 수명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60세 이상에게 정말 좋은 과일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혈당을 안정시키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며 신장을 보호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과일들입니다. 매일 먹어도 혈당과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과일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마지막 파트를 꼭 함께 해주세요. 그건 단순한 과일 목록이 아니라 앞으로 더 오래 건강하고 평안하게 사는 열쇠가 될 테니까요. 이전 파트에서 피해야 할 과일 4가지를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60세 이후를 위한 황금 과일 4가지를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이 과일들은 안전할 뿐만 아니라 신장, 심장, 뇌가 더 가볍게 일하도록 도와줍니다. 마치 몸속에서부터 다시 젊어지는 느낌을 줄 수 있죠. 첫 번째는 블루베리 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뇌의 신약이라고 부르는데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블루베리에는 진한 보라색을 띠게 하는 안토시아닌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비타민C의 20배에 달하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뇌세포가 늙는 것을 막아주고 기억력 저하와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죠. 요즘 한국의 어르신들에게 특히 흔한 문제들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서는 1만 6천 명 이상의 고령자를 10년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일주일에 최소 3번 블루베리를 먹은 그룹은 먹지 않은 그룹에 비해 치매 위험이 무려 40% 감소했습니다. 게다가 안토시아닌은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 혈액순환을 돕고 뇌졸중과 고혈압 위험을 낮춰줍니다. 블루베리는 당분도 매우 적습니다. 100기당 약 10지 정도에 불과해 혈당 급상승을 걱정하지 않고 드실 수 있습니다. 당뇨나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에게도 매일 먹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과일 중 하나이며 신장 보호에도 유리합니다. 가장 좋은 섭취법은 하루 약 50지 손에 가볍게 한 줌 정도입니다. 생으로 드시거나 설탕 없는 요거트에 섞어 드셔도 좋고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 손실이 거의 없어 충분히 대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사과, 앞벌,
사과입니다. 익숙해서 가치가 종종 과소평가되는 과일이죠. 옛말에 하루 한 알의 사과면 의사가 집을 떠난다고 하죠. 특히 어르신들께 더 정확한 말입니다. 사과에는 펙틴, 액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당 흡수를 늦추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낮춥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께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또한 펙틴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60세 이후 대부분 겪는 변비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과에는 비타민C와 항염 성분 케르세틴도 풍부해 관절 통증을 줄이고 혈관 염증을 막아 면역력을 끌어올립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비싼 건강기능식품 필요 없습니다. 하루 사과 한 알이면 충분해요. 사과는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깨끗이 씻어 껍질째 드세요. 항산화 성분의 70%가 껍질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아침이나 오후 이른 시간에 드시고 활동량이 적은 밤 시간은 피하세요. 하루 작은 사과 한 개 혹은 체중 관리 중이면 반 개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한국에선 젊은 층의 음식으로 여겨지지만 사실 어르신들의 자연 비타민제에 가깝습니다. 아보카도의 강점은 당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100개의 당이 고작 0.7 망고나 포도보다 거의 20배 낮습니다. 대신 단일불 포화지방 오메가9이 풍부해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올려주며 혈관을 깨끗하게 해 심근경색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아보카도에는 루테인 류딘과 지아잔틴제 이 풍부해 망막을 보호하고 황반 변성을 막아줍니다. 고령 시력 저하의 주범이죠. 눈이 뻑뻑하고 흐려 보이거나 햇빛에 눈이 시린 느낌이 잤다면 하루 반 개의 아보카도가 몇 주 만에 눈 컨디션을 꽤나 개선시켜 줄 수 있습니다. 섭취 팁으로는 으깨서 무가당 요거트나 부채소 샐러드에 섞어 드시길 권합니다. 통째로 드신다면 하루 반 개면 적당합니다. 아보카도는 몸에 좋지만 과칼로리일 수 있습니다. 한 개에 약 200kcal 정도. 신장이나 심장이 약한 분도 드실 수 있는데 아보카도의 칼륨은 적당한 수준이라 바나나처럼 부담을 크게 주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토마토 카츄에이 토마토입니다. 채소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만 생물학적으로는 과일이며 심혈관과 항암을 위한 붉은 방패라 불러도 좋습니다. 토마토의 핵심 성분은 리코펜으로 매우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전립선암, 폐암, 위암, 대장암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죠.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남성이 토마토를 주 10회 이상 섭취하면 전립선암 위험이 35% 감소했습니다. 여성도 토마토를 자주 먹을수록 유방암과 자궁암 위험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코펜은 동맥 내 플라크 죽상경화를 줄여 혈류를 부드럽게 하고 뇌졸중 위험을 낮춥니다. 토마토는 당이 매우 낮습니다. 백당 약 4학 수준이라 당뇨가 있어도 비교적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리코펜은 가열했을 때 흡수가 더 잘 됩니다. 가능하다면 생으로만 드시기보다 토마토 수프나 직접 만든 토마토 소스로 드세요. 하루 작은 토마토 2개 혹은 방울토마토 10개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보관은 냉장고보다 실온이 향과 영양을 더 잘 지켜줍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어떤 과일이냐만큼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블루베리, 사과, 아보카도, 토마토 무엇이든 식사 후 1시간 뒤에 드세요. 공복에는 위가 비어 있어 당 흡수가 너무 빨라집니다. 하루 과일 총량은 약 200기 정도, 작은 사과 1개나 블루베리 1컵 분량이면 충분합니다. 먹을 때는 꼭 천천히, 한 입에 최소 30번 이상 꼭꼭 씹어 소화 효소가 충분히 일할 시간을 주세요. 위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또한 조합에 유의하세요. 과일을 우유, 가당 요거트, 시판 주스와 함께 드시지 마세요. 당을 불필요하게 올리고 더부룩함을 유발합니다. 약 특히 심장약, 혈압약, 항응고제 등을 막 드신 직후에도 피하세요. 최소 2시간은 간격을 두어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을 잊지 마세요.
60세 이후에는 갈증 신호가 둔해집니다. 하지만 과일의 비타민 미네랄을 제대로 흡수하려면 하루 1.5리터 이상의 물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몰아 마시지 말고 조금씩 나눠 드세요. 물은 영양소가 제자리를 찾아가게 해주는 길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때로는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평생 과일은 항상 좋은 것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60세를 넘기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과일이 나빠진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이 달라진 겁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많이가 아니라 바르게 먹게 됩니다. 몸이 쉴 수 있도록 심장, 신장, 뇌가 매일 더 편안히 숨 쉴 수 있도록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간을 멈출 수는 없지만 지식으로는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위험한 과일 4가지를 피하고 지금 소개해드린 좋은 과일 4가지를 선택하신다면 장수와 평안으로 가는 길의 절반은 이미 걸으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서 잘 들으셨다는 신호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눌러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신장에 좋은 식단, 아침 습관, 쉬운 운동에 관한 영상도 원하신다면 아래에 숫자 1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어르신들께 정말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제가 더 잘 이해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의사 최우진입니다. 건강은 약에서 오지 않고 우리가 매일 사는 방식에서 온다. 저는 늘 이렇게 믿습니다. 늘 건강하고 또렷하시길, 여러분의 매 한 끼가 몸을 치유하는 온순한 약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